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혈압에 대해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혈압 측정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일 저혈압 환자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간호하실 건가요? 저는 레그 엘리베이션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임상에 막상 가면은 저혈압 환자를 마주했을 때 여러 약물이 투여되고요. 그리고 동맥혈압과 MBP, 평균혈압 등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혈압 임상 실무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무에 더 다가가 볼까요? 네, 첫 시간이네요. 우리 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중에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장관 출혈, 혈변으로 소화기 내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위장관 출혈 뭐죠? 내부에서 지금 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출혈이 발생하다 보니까 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혈변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오전 7시에 혈압 측정 시 100에 80, 지금은 어떤 상태죠? 네, 정상인 상태죠. 이었고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화장실에서 혈변을 크게 두 덩어리나 보았다고 한다. 혈압을 측정해보니 80에 4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혈압은요, 고혈압은 이제 140, 90 이상 이런 식으로 고혈압은 딱 단계가 나누어져 있지만요, 저혈압은 확정된 혈압은 아니에요. 하지만 90에 60 이하면은 저혈압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혈압이 낮게 측정되고 있는 상태이죠. 환자는 지금 증상까지 호소합니다. 어지럽다고 하며 오전보다는 조금 더 졸려 보이는 상태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내과 병동에서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출혈이 발생하고요. 출혈로 인해서 혈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혈압에도 영향을 끼친 상태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간호중재를 또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출혈에 의한 저혈압 케이스군요. 맞아요. 근데 우리 바이탈에 대해서 노티할 때는요, 단순히 지금 혈압이 떨어졌어요 라고 노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호중재를 한 후에 노티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간호사는요, 환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해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간호사는 어떤 간호 중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침상 안정을 취하게 하고 혈압을 재측정한다. 보통 우리 간호 학생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간호 학생분들이 혈압을 측정하러 갑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간호사분께 가서 바로 환자분 지금 80에 40으로 체크돼요 라고 할 때 간호사분들이 보통 뭐라고 하죠? 혹시 다시 한번 측정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혈압은요,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혈압을 재측정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혈압 측정 시 혈압계 커프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동 혈압계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혈압계라 하면은요, 기계로 측정하는 혈압 말하는 거거든요. 이 혈압계로 측정이 안 될 경우에는요, 매뉴얼로 혹시 측정해 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매뉴얼이라는 건요, 지금 이 사진처럼 청진기와 혈압계를 통해서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매뉴얼로 측정해 본다 라고 하면 이런 거니까 우리 청진계랑 혈압계를 가져가가지고 환자에게 직접 측정을 해봐야겠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위 변경에 금기가 없다면 혹시 뭐 다리 아니면 이쪽 대퇴 쪽을 수술한 환자를 하체를 올리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체위 변경에 금기가 없다면요, 하체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보통 샥 포지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환자가 바이탈이에요. 바이탈은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식 사정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혈압을 재측정한 후에는요, 의사에게 노티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요. 자, 제가 간호사고요. 저혈압인 환자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니까 80에 40이 측정됩니다. 환자분 일단 안정을 좀 취하시고요 하고 금기가 없다면 전 다리를 올렸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아마 5분에서 10분 뒤에 혈압을 재측정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다시 재측정할 때는 자동 혈압계보다는요, 이런 매뉴얼로 많이 측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동 혈압계 또는 매뉴얼로요. 환자 혈압을 재측정하고 그때도 낮다고 하면은 환자의 상태 사정한 것과 지금 현재의 혈압 상태를 같이 의사에게 노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혈변이 혈압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혈변의 양을 파악해 의사에게 같이 노티하면 좋겠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혈변의 양을 어떻게 파악하죠? 혈변의 양은요, 보통은 계란 크기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계란 2개 정도, 계란 3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기저귀에 본 경우라고 하면은요, 기저귀를 그대로 싸가지고요, 우리 저울에 재요. 그 다음에 기저귀의 무게를 빼서 혈변의 양을 파악합니다. 실제 병원에서 그렇게 하냐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저는 혈변의 무게를 측정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사정한 값을요, 정확하게 사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 간호 기록을 명시하고요. 의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간호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자, 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가 복용 중인 약 중에 혈압약이나 혈관 확장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복용 중일 경우에는요, 약 복용을 중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혈압약,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저혈압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혈압 약을 주면 안 되겠죠. 더 혈압이 떨어질 테니까요. 근데 이거를 주는 실수를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환자의 약을 제공할 때는요, 약을 하나씩 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환자가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 잘 모른다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 공부가 중요하고 약에 대해서 내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꼭 유의하도록 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저혈압 환자에게 이뇨제를 사용할 경우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뇨제는요, 물론 우리 몸에 수분을 빼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혈압약의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뇨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혈압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면은 이뇨제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사분들이 보통 주치의가 있고요. 주치의 근무 외 시간에는 당직이라고 있어요. 이 환자를 대신 봐주는 의사죠. 이제 IO, 인풋, 아웃풋을 이제 체크해가지고 보통 포지티브라고 하죠. 우리가 마신 양보다 배출된 양이 너무 적으면 이뇨제를 주기도 해요. 당직 의사한테 이 사람 오는 인풋, 아웃풋, 마신 양과 배설량을 측정을 했더니 포지티브, 이 차이가 1000 이상이 났어요 라고, 아니면 1500 이상이 났어요 라고 노트를 했어요. 당직인은 이 환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뇨제 뭐 드릴까요? 뭐 드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때 환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요, 지금 근데 이 환자 혈압이 뭐 80에 50인 상태예요, 아니면 90에 60인 상태예요, 이뇨제 주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간호사는요, 의사와 협업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간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의사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요, 우리 꼭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과정 중에 배액관 과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흉수가 있는 환자라 가정할게요. 흉수가 있는 환자에게요, 이제 PCD, percutaneous, 피부를 뚫어서 카테트를 놔가지고 흉수를 빼고 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가 저혈압이 발생했어요. 지금 혈압이 80에 5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흉수를 뭐 데일리, 매일매일 1리터씩 뽑고 있는 환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류량, 우리 몸의 혈류량, 그 체액의 양으로 인해서 혈압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1리터를 빼게 되면은 저혈압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사와 상의해서 1리터 오늘도 뽑으실 건가요? 혈압이 80에 50인데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가 이뇨제가 처방이 났던지 아니면 배액량, 이런 부분도요, 혈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는요, 이런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지금 나고 있는 처방과 내가 하고 있는 간호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을 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혈압이 낮게 측정되나요? 라고 되어 있죠. 팔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큰 커프를 사용할 때 보통 아동 실습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동들은요, 혈압계 커프가 다르죠. 성인과 아동 크기에 맞는 혈압계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뉴얼 혈압계와 청진기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요, 밸브를 너무 빨리 풀게 되면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할 때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대퇴혈압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혹시 암세이브라는 팔찌를 본 적 있나요? 팔을 보호한다는 팔찌예요. 어떤 경우냐면요,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유방 절제술을 한 경우나 아니면은 AVF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투석을 하는 환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혈관을 지켜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아니면 반신마비가 있는 분들이나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 여러 원인에 의해서 환자에게 암세이브, 이 팔은요, 혈압도 측정하지 마시고요, 체열도 하지 마세요 라고 팔찌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팔에는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면 안 되는데 보스 암세이브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은 대퇴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완에서 혈압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요, 대퇴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때 이완기의 압은 비슷하지만 수축기의 압은요,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대퇴혈압을 측정을 했는데 거기서 뭐 150에 8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의사에게 이 사람 150에 80 나왔고요, 지금 대퇴에서 측정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불필요한 혈압약이 처방되진 않겠죠. 이런 부분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자, 대퇴혈압을 측정을 설명하고요, 엎드리도록 해요. 엎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우리 앙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퇴부를 노출시키고 대퇴부 중간에 혈압계의 커프를 감습니다. 그리고 수라동맥 어디죠? 무릎 뒤에 있는 이 수라동맥으로 손으로 만져서 맥박이 촉지되는 곳에 청진기를 대고 우리 측정을 하면 돼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대퇴혈압 측정법 간혹 신경의사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측정법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 후에도 팔로업, 재확인을 해보았지만요, 매뉴얼, 혈압계와 청진기로 또 혈압이 측정을 해봤지만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 사람 혈압이 정말 낮은가 보군 하고는 IBP를 보겠다고 A라인을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IBP도 조금은 생소하고 A라인도 조금 더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A라인이 뭐냐면요, 알테리얼 라인이요. 뭐예요? 동맥이죠. 그거를 모니터링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해요. A라인을 잡는 경우는 보통 이런 동맥압을 측정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체열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A라인 잡아요. 동맥혈압이란 동맥을 통해서 흐르는 혈액 내에 생기는 압력이겠죠. 측정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알테리얼 라인은 동맥관으로 지속적인 혈압 감시, 동맥혈 가스 분석, A, B, G, A라고 하죠. 그래서 각종 검사를 위한 잦은 체열을 위해서 환자를 매번 찌를 수 없잖아요. 우리 정맥 찔리는 것도 굉장히 아프지만요, 이 동맥, ABGA를 하는 환자분들 보면은 더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환자분들은 매 시간마다 동맥을 찌를 수 없다 보니까 A라인을 유지해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ABGA, 이 동맥혈 가스 분석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조금은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 봐볼게요. IBP랑 NIBP예요. IBP는요, 바로 동맥혈압이에요. 침습적이라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Invasive Blood Pressure라고 하고요. Non-Invasive Blood Pressure는 우리 일반적으로 재는 혈압들, 이런 거는 찌르지 않죠. 비침습적이죠. 비침습적인 혈압은 이렇게 NIBP라고 하고요.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쪽으로 하고 지금 이 선을 따라가면요, 모니터가 있어요. 동맥압을 감시하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 모니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IBP가 되는 거겠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의무기록 볼 때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 A라인 어디서 시행 가능하냐? 이 부분 알면 좋아요. 왜냐면 각종 시술도요, 보통 이 부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자, 봐볼게요. 브라키알, 라디알, 피모랄, 도잘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보통 시술들 보면은 피모랄 쪽에 대퇴 쪽 동맥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A라인 같은 경우는 라디알 쪽에 많이 시행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라인 시행 가능 부위를 알아야 시술이나 A라인을 준비할 때 더 용이하겠죠?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봐볼게요. A라인은요, 라디얼, 브라키얼, 도잘, 피모랄에 삽입이 가능하죠. 주로 사용하는 부위는 라디알인데요. 팔에 있다 보니까 간혹 A라인을 일반 페리페럴 라인으로 착각하고 수액을 주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만약에 중환자실이나 아니면은 좀 중증도가 있는 내과 병동으로 여러분들이 발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환자에게는 정말 수많은 관이 있어요. 근데 이 관이 있다 보니까 신규관사분들이 이 관들을 헷갈려가지고 간혹 의료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어떤 라인인지 정확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간혹 이것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자, A라인으로요, 동맥관 감시나 체열은 가능해요. 하지만 수액 투여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맥보다 동맥은요, 압력이 있거든요. 이 A라인이 제대로 삽입되면은요, 약간 피가 통통통 이렇게 튀듯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동맥은 압력이 정맥보다 세기 때문에 수액이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여기다 수액을 연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제 위험 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면 되고요. 여기 밑에 적혀있죠? A라인이 정상적으로 삽입된 경우에는요, 카테터 끝에 펄스가 보여요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A라인도 여러분들 꼭 잘 알고 계시면은, 네, 임상에서 이제 의료사고가 날 확률은 조금은 줄어들겠죠.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MBP예요. 저는 이 MBP가 조금은 좀 생소했거든요. 봐볼게요. MBP는요, 민 블러드 프레셔의 평균 혈압. 평균 혈압이요? 저 공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임상에 쓰여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많이 쓰이더라고요. 물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요. 이 MBP를 내과에서 승합제라고 하죠.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쓸 때요, 타겟, 어떠한 값으로 이 승합제를 올리고 내릴지 판단할 때 이 MB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처음에 이 MBP 타겟으로 처방을 받았을 때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 이 강의를 듣는 여러 학생 간호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은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맥에 가해지는 혈압을 평균한 것으로요,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에서 구해요 라고 되어 있죠. 임상에서는 MBP를 기준으로 승합제를 증감량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을 통해서 구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임상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계산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물론 환자들마다 병원마다 기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병원만 해도 한 환자 모니터가 5개의 회사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떤 회사 거든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보통은요, 이 혈압 120, 80 사이에 보통 적혀져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MBP거든요. 이게 바로 평균 혈압이고요. 이 수치를 통해서 승합제를 증감량하기 때문에 MBP가 어디에 위치돼 있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약물 간호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봐볼게요. 네, 이거는 예시인데요. 나 환자분이요, MBP 90 이상 시 노르에피네프린 1cc/h씩 감량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승합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쓰는 승합제인데 이거를 감량도 하고 증량도 해요. 이 승합제 기전 자체가 혈액을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혈압을 높여주는 거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승합제는 끊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증감량을 MBP를 타겟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환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를 하다 보니까요, 저혈압의 증상을 알고 빨리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무증상에서 실신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의식 저하랑 호흡 곤란, 창백, 어지러움, 두통, 피로감. 자, 봐볼게요. 환자가 약간 식은땀도 흘리고 약간 어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자가 저혈압의 이벤트가 있던 분이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다 라고 하면은
얼른 가서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환자가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인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바이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탈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저혈압 증상을 빨리 캐치해서 환자에게 원활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수축기 혈압이 80이면 무조건 저혈압인가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저혈압은요, 정확한 수치로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개개인의 나이, 동반 질환, 그리고 생리 기능에 따라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적응도 다르고 증상과 예후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은 명확한 기준이라는 걸 나눠놨어요. 하지만 저혈압은요, 90에 60 이하면 저혈압이에요 라고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의사에게 얘기를 할 때도 만약에 의사가 보통은 90에 60 이하면 노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85, 80 이러신 분이라고 하면은 계속 노티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의사에게 타겟을 재설정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혈압을 측정했더니 85에 50이에요. 의사에게 노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태성 저혈압을 이미 진단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환자가 있는데 계속 노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은 타겟을 어떻게 볼까요? 라고 재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타겟을 재설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요,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겠죠. 자, 예시를 한번 봐볼 건데요. 이 사람은 루라우 sepsis, 우리 뭐죠? 폐혈증이죠. 폐혈증의 가장 흔한 증상, 피버랑 그 다음에 BP 저하. 근데 BP 저하가 있을 것 같은 분은요, 보통 바이탈 사인이죠. 바이탈 사인을 보통 12시간에 한 번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요, 이런 경우에는 6시간에 한 번 한다든지 타겟을 보고 정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타겟이 그럼 90인가 봐요. SBP.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면은 노티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타겟을 설정할 수 있고요. 바이탈을 몇 분마다 할지, 몇 시간마다 할지도 이렇게 설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우리가 주의 깊게 간호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혈압 간호기록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호기록은 병원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자, 한번 봐볼게요. BP가 80에 45, 혈압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네요. 의식은 명료합니다. 그래서 레그 엘리베이션 시행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나오죠. 레그 엘리베이션 시행했고요. 그 다음 의사에게 노티를 합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 그러죠? 노멀 셀라인 500ml 아이브로 풀 드로핑 하이드레이션 하자고 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멀 셀라인은요,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랑 가장 비슷한 거예요. 이 노멀 셀라인을 환자에게 주입을 해줘가지고 혈량을 높이는 거죠. 혈량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 상승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멀 셀라인 500ml를 풀 드로핑, 최대 속도로 하이드레이션, 수분 공급을 하자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수분 공급을 종료하고 나서요, 팔로우 BP, 혈압을 재확인해보니까 75에 40. 지금 현재 하이드레이션, 수분 공급까지 해줬는데 오히려 혈압이 지금 더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죠? 지금 바이탈이 생명의 신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사에게 노티를 했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노르핀. 지금 이건 뭐죠? 승합제죠. 승합제를 이제 10ml/h로 스타트 하자고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합제를 이제 주기 시작했네요. 1시간마다 BP 팔로우하고 1시간마다 혈압을 재측정하고 우리 타겟 본다고 했죠. 타겟은 또 뭘로 보죠? MVP.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지금 그대로 나오네요. 평균 혈압 65 기준으로 노르핀 일식 증감량 하자고 해요. 그런데 이 승합제 마냥 늘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혈액을 끌어당기면서 혈압을 올리는 기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의사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의사가 먼저 말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맥스 몇 가지 올리실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맥스 20cc/h까지 조절하겠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간호기록 예시를 보니까 우리 앞에 있던 내용 많이 복습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수분 공급할 수 있고 승합제를 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MBP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혈압을 팔로우 재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자, 여러분들 느낌이 조금 더 오셨나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고혈압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